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전남편 장례식장에 중1 아들과 함께 다녀온 아줌마예요. 전남편과 전 동갑이라 올해 딱 50세 됐는데 전남편이 좀 빨리 저 세상으로 가긴 했네요.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본인의 남성 호르몬을 뿜고 싶다던 카사노바였는데 딱 본인 소망대로 됐네요. 그래도 애비라고 우리 아들이 전 남편을 벌써 그리워하는 걸 보니 마음은 안 좋네요. 하지만 남편으로선 꽝이었기에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새로운 여자 찾다가 죽었걸랑요. 새로운 여자가 제일 설레인데나 뭐래나. 몹쓸 인간. 하늘나라에서도 새 여자 찾지는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 중엔 그래도 전 남편이 죽었다는데 너무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15년 전 결혼한 후 막장 전 남편과 함께했던 저의 기구한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제 기분에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엄만 3년 후 바로 재혼하셨어요. 제 밑으로 연년생인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자매는 워낙 어렸을 때 아빠를 잃은 터라 새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자랐죠. 새아버지는 건설업을 운영하셨는데 한창 건설업 붐이일 때라 떼돈을 벌어오셨어요. 하지만 사업에 열중하느라 가정엔 소홀하셨고 나중에 엄마로부터 들으니 그렇게 바람을 피워대셨다고 하네요. 가진 게 없던 엄마는 새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심지어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모른 척 지나가셨다고 해요. 그래도 새아버지가 저희 자매에겐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마치 친딸처럼 말이죠. 여자여도 끝까지 교육받아야 한다며 대학원까지 보내주셨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는 새아버지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임종까지 다 지켜봐 주었어요. 그리고는 100억 가까이 남은 재산을 다 물려받았죠. 엄만 저희 몫도 단단히 챙겨주셨어요. 그 재산이 현재 한 300억으로 불어나 있네요. 인생 살아보니 돈이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엄마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난 네 아버지랑 29살 이후로 부부관계도 한 적 없어. 뭐? 그럼 그 후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30년을 그냥 살았단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았어, 엄마? 여자로서 불쌍하게 말이야. 난 여자이기에 앞서 너희들 엄마니까 다 참아낸 거야. 나만 눈 딱 감고 입 닫고 있으면 그 양반 재산이 너희들에게 갈 수 있으니 말이야. 그 사람이 너희들한테는 잘했으니 그거 하나로 버틴 거야. 나한텐 참 모진 말도 많이 하고 못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클 땐 아빠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때문에 다 참고 사셨구만. 참, 남자들은 왜 이렇게 바람을 피워대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 그럴 거면 뭐하러 한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엄마도 바보야. 돈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깟 걸 참고 살아? 확 이혼해버리지 그랬어. 바람을 수시로 피워대며 굴욕감을 안겨줬던 새아버지와 이혼 안 하고 살았던 엄마에게 바보라고 했는데 그 천하의 바보가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어도 콧대 높은 아가씨 때는 저희 엄마와 비슷한 신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전 대학원을 졸업한 후 산업 디자이너가 되어 대기업 화장품 회사의 디자인을 도맡아 했어요. 일 욕심이 있던 터라 화장품 케이스 디자인에서 시작됐던 저의 업무는 어느새 마케팅까지 확대되었죠. 회사 여기저기에서 김수혜 팀장을 찾았어요. 저한테 일 맡기면 기깔나게 완성해서 올렸거든요.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자식, 남편 걱정 없이 온전히 저의 발전을 위해 힘쓰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김없이 결혼식을 재촉하던 엄마의 전화를 받을 때면
30대 중반이던 저의 나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집 안 간 30살 처자면 노처녀란 소리를 들을 때였거든요. 수혜야, 너 대체 시집 언제 갈 거야? 네 동생은 강남 300억 건물주한테 시집가서 애 둘 낳고 행복하게 살잖냐? 네 동생이 부럽지도 않더냐? 큰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했다. 아, 엄마,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맨날 뭘 비교해요? 걔는 미스코리아까지 나갔던 애라 20대에 냉큼 팔린 거고 뭐. 팔리긴 뭘 팔려. 그리고 네가 수진이보다 못한 게 뭐냐. 키가 딸려, 능력이 딸려, 인물이 딸려. 이제 일 그만하고 시집이나 가. 네가 지금 애를 낳아도 노산인데 아직 남자친구도 없어서 애쓰겠니? 돈 많은 남자들 다 놓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난 다른 조건 안 보는 거 알잖아, 엄마. 무조건 남자 얼굴만 보지. 정우성처럼 생긴 남자 아니면 시집 안 가. 야, 정우성이 왜 35살 먹은 너랑 결혼을 하냐? 그리고 남자 인물이 밥 먹여주냐? 네가 아무리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도 시집가서 애는 무조건 낳아야 말년이 외롭지 않은 거야. 엄마 말 들어? 그냥 엄마한테 시집 안 갈 핑계를 댈 게 없어서 남자 얼굴 본다고 했는데 진짜 잘생긴 남자를 보니 한눈에 뿅 가더군요. 바로 저의 전남편이었죠. 회사 내에서 마케팅 일까지 하게 되니 자연스레 광고 업무도 맡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톱스타 자리를 유지하는 여배우가 그때 우리 회사 화장품 모델을 했는데 뒤에 엑스트라로 나올 남자 모델을 뽑아야 했죠. 몇 명의 추천 모델이 회사로 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눈에 확 띄더군요.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정남역 씨 맞으신가요? 이름이 독특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남자의 힘이란 뜻이죠. 재밌는 분이네요. 간단한 카메라 테스트 진행 후 결과 말씀드릴게요. 화면으로 본 그는 정말 빛이 났습니다. 허세했던 말투도 그저 유머러스하게만 느껴졌어요. 사람한테서 후광이 비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았죠. 그는 해당 CF 엑스트라 역할을 얻어냈고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안 저는 일 핑계로 연락을 해봤어요. 일생을 바람기가 다분했던 그는 제 관심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전화기 너머로 이런 멘트를 날리더군요. 근데 수혜 씨, 저한테 오로지 일 때문에 연락하신 거 아니죠? 다 알아요. 우리 사겨요. 일단 사귀면서 얘기 나눠요. 저도 수혜 씨의 모델 같은 외모에 뿅 갔거든요. 인생 짧은데 후회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라? 평소 제 이상형이 지적이고 생각 깊으며 조용한 남자였는데 정반대였던 이 남자의 덫에 걸린 후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눈 떠보니 전 이미 결혼을 확정짓고 이 남자의 어머니를 만나 뵙고 있더군요. 이 남자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였죠. 반반한 얼굴로 연예계 쪽을 기웃거렸으나 만만치 않은 이쪽 경쟁을 못 견디곤 사업하겠다며 알아보던 단계였어요. 저는 새아버지가 사업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기에 사업하면 다 안정적으로 돈 잘 버는 줄만 알았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세상 물정을 잘 몰랐네요. 남친의 홀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에 그저 돈밖에 몰랐어요.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돈 얘기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더군요.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이죠. 너그 집에 돈 좀 있다고? 우리 남녀기가 여자 하나 제대로 물어왔구만. 그럼 너그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고? 네, 저희 엄마 아직 60대셔서 취미생활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엄마한테도 돈 좀 물려주고 죽었을 거 아니야. 너희 새아버지가? 너그 새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사업을 크게 했다며. 아, 네.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저희 새 모녀에게 재산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말인즉슨 네 엄마가 빨리 죽으면 너한테도 돈이 올 거 아니냐고.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 하겠다고 인사 온 생전 처음 본 아가씨한테 할 말은 아니었기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 때문에 저희 엄마가 빨리 죽기라도 해야 한단 말씀이신가요? 저도 대기업 다니면서 제가 쓸 만큼 충분히 잘 벌고 있어요. 아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상견례 자리 얼른 끝내야겠네. 저 수혜랑 결혼할 테니 식장 잡거든 결혼식 날 한복만 입고 오세요. 그전엔 더는 모이지 말자고요. 야, 하나뿐인 아들아. 내가 뭐 그렇게 틀린 말 했냐? 어머니 빨리 죽으면 자식한테 그 재산 상속되는 거 상식 아니냐? 너희들 결혼해서 풍족하게 살으라고 한마디 물어본 것인데 눈을 희번떡거리며 대드는 게 맞는 거냐? 어머님, 제가 남혁 씨랑 이미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 아직 이 집 며느리 아니니 할 말은 해야겠네요. 아무리 돈을 좋아하셔도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죠. 처음 보는 자리에 예의가 너무 없으시네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의 없는 노인네는 처음 봤거든요. 남편은 곧바로 저를 쫓아나왔고 그날부로 회사에 꽃과 편지를 매일 보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었어요. 어느 날은 집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빌기도 했고요. 그때 끝까지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 이 남자와 시댁 분위기를 내 손으로 고쳐놓겠다며 결국 결혼하기로 해버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한참 후에서나 들었네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후로 후회투성이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집은 물론 제 명이었죠. 허니문 베이비로 배는 불러오는데 남편은 사업한다며 집에 들어오질 않고 근처 살던 시어머니만 주구장창 방문해서 살림 간섭하기 일쑤였어요. 야 며느리야, 집안 곳곳에 먼지가 넘쳐나서 아주 폐병 걸리기 딱 좋겠구나. 내 귀한 아들 폐암 걸려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어머님, 오버하지 마세요. 무슨 폐병에 폐암에. 제가 놀면서 청소 안 하나요? 회사 다니며 야근까지 하면 밤 10시에 들어오는 거 모르세요? 이제 배가 나와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든데 그깟 먼지 갖고 난리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넌 친아빠 빨리 죽어서 그런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처먹었냐? 어디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소파 위에 하얗게 먼지 쌓인 거 네 눈깔로 보이지 않느냐? 우째 다 늙은 나보다 시력이 더 안 좋으냐? 이뿐만 아니라 음식이 맵다, 싱겁다, 짜다. 반찬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먹겠느냐? 수건이랑 속옷은 팍팍 삶아야지. 왜 세탁기로만 빨래하려고 드냐? 등등. 시어머니 살림 간섭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회사에서 무리를 한 탓인지 전 하야를 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선 입원을 권하더군요. 전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임신 7개월에 입원해서 거의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는 이런 절 보고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수혜야, 직장은 나중에 다른 곳 알아봐도 좋으니 병가 말고 완전히 사직서를 내버려라. 네가 상속받은 재산도 있겠다. 지금 아기 건강히 낳는 게 중요하지 돈이 필요냐? 엄마, 결혼 전까지 내가 이뤄놓은 커리어가 있는데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까워. 완전히 끈을 놓지 못하겠어.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하루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일해서 보내야겠어. 그놈의 일 욕심은. 근데 정서방은 사업한다고 아직도 잘 안 들어와? 네가 남자 얼굴만 보고 결혼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나는구나.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남편이냐? 본인 사업 좀 자리 잡히면 그땐 가정에 충실하겠지. 나도 일 욕심 있는 사람이어서 상공아픈 그 마음은 이해해. 맹추야. 넌 참 이해심도 좋구나. 우리 모녀가 돈이라도 좀 있어서 다행이지 돈도 없었으면 그런 남편 어딜 봐서 믿고 기다리니 없는 이만 못하지. 이렇게 친정 엄마에게 욕먹는 남편 방패막이가 돼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병원에 있는 만삭 와이프한테 전화로만 격려해주던 남편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뱃속에 내 새끼가 나 혼자 만든 애야? 대체 무슨 사업을 그리 거창하게 하시길래 임신한 마누라를 이렇게 방치해? 돈이라도 많이 벌었어? 에이, 마이러블리 허니, 삐졌어? 내가 사업상 챙길 게 많아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못 가봤어. 미안해. 대신 전화는 꼬박꼬박 해주잖아. 밥은 잘 먹고 있지? 우리 베이비 건강하게 나와야 하니 태교도 잘 해주고. 응? 사랑해 자기야. 맨날 말만 뻔질을 하고 생활비며 병원비며 다 나 혼자 부담해야 해? 이건 완전 룸메이트보다 못한 사이잖아. 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자기의 눈부신 미모에 홀딱 반해서 결혼했지.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야. 나 정남역.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만 믿고 따라와. 돈벼락 맞게 해줄 테니. 말은 청산유수였죠. 정말 입으로만 나불대던 남편은 출산 후 카사노바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완전히 개처럼 바닥을 기며 들어온 남편의 양복에서 휴대폰 2개를 발견했죠. 이건 무슨 폰이지? 남편의 세컨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던 전 까무라칠 뻔했어요. 어젯밤 좋았냐? 잠자리 스킬이 어땠냐? 와이프는 이제 완전 아줌마라 싫다. 난 자기가 최고다. 내 곁을 떠나가지 말라는 둥. 술집 여자를 향한 멘트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심지어 날짜를 확인하니 제가 병원에 있던 날, 출산한 날 다 술집에 가서 놀아놨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하라고 사업자금까지 대주며 서포트해줬더니 딴 여자랑 놀아나?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깔라게 된 남편을 깨워봤자 다음날 기억도 못할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면도기를 가져와서 술에 취해 자는 남편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죠. 하도 세게 밀어서 곳곳에 상처가 났지만 내 알 바 아니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날 근처에 살던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육아하는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야, 수연이 목욕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하냐? 더 따뜻한 물로 해야지. 대체 애를 왜 이렇게 춥게 키우는 거야? 너 돈 많잖냐? 가스비 아끼려고 그러냐? 어머니, 애 등에 땀띠 나고 얼굴에 열 꼽힌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는 전기장판 켜고 보일러 안 트시면서 저희 집만 오시면 그렇게 보일러를 하종일 트나요. 저희 가스비는 뭐 돈도 아닌가요? 넌 돈 많잖아. 시엠이 얼어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 말 나온 김에 내 용돈도 올려주고 말이야. 너희 집 와서 맨날 점검해주고 아이 봐주고 하는 값도 내놓으란 말이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볼까요? 오셔서 진짜 눈으로만 아기 보시잖아요. 언제 한번 기저귀라도 갈아주셨나요? 이유식 한 번을 만들어주셨나요? 청소나 요리나 맨날 지적하고 잔소리만 하시지 직접 나서서 해주신 적 있냐고요? 용돈은 한 달에 200개나 드리는데 더 달라고요? 양심 좀 있으세요, 어머님? 뭐? 양심? 이게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네? 야, 내 65년간 배운 삶의 지혜를 너한테 전수하러 아들 집에 오는 건데 그걸 잔소리라고 표현하냐? 뭐 없을 것. 에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큰 소리가 나자 안방에서 술 취해 자고 있던 남편이 걸어 나왔어요. 전날 새벽에 제가 머리를 박박 밀어놨으니 이것저것 상처난 대머리였죠. 시어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하나뿐인 귀한 우리 아들 머리가 왜 그러냐? 너 어느 미용실에서 머리를 밀었길래 대머리가 돼버렸냐? 네? 제가 대머리라고요? 황급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확인하던 남편은 너무 놀라 주저앉더군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어제 머리 밀고 들어오던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거야? 내가 삭발하고 들어왔다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러긴 왜 그랬겠어.
어젯밤 같이 놀아나던 여자가 화끈하게 밀어줬나 보지? 여자? 나한테 무슨 여자가 있다 그래? 난 세상에 여자라곤 자기랑 우리 엄마뿐이 모르는 순진한 남자인데? 에휴,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을 텐데. 전 세컨폰을 남편에게 집어 던졌어요. 이 폰 뭐야? 그 속에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라. 뭐? 잠자리 스킬이 어쩌고 저째? 마누라는 아줌마라 이제 싫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집년 찾아 당장 나가. 아, 이거 봤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친구의 태문이라고. 이름만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친구 거야. 믿어줘. 정남역. 난 뭐 바본 줄 알아? 날짜며 내용이 우리 상황에 딱 맞던데. 당신 나 하혈에서 입원했을 때 출산하던 날도 술집 여자랑 놀아놨더라? 제정신이야? 사람이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아유, 며느리야. 너 지금 서방 보고 집 나가라는 거냐? 이 추운 날 우리 아들 보고 어딜 나가라는 거야? 쟤가 미쳤나 보네. 너 돈 좀 있다고 이 집이 네 명이라고 지금 남편 무시하냐? 어머님, 저 사람은 제가 입원해 있을 때도 술집 여자랑 굴러다닌 사람이라고요.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 말이죠. 심지어 제가 출산한 날도 뒤늦게 와서 신생아 얼굴만 보고 갔다고요. 저희 친정 엄마가 간호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기죽이지 마라. 자고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거야. 불변의 진리라고? 그게 무슨 불변의 진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우리 수연이 아빠니까 참고 살았지.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남편 뭐 반갑겠어요? 당신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생활해. 여기 들어오지 말고. 어머님도 당분간은 제 집에 오시지 마세요. 애 젖 먹이고 있는데 불쑥 들어오시는 것도 불편해요. 당분간 좀 떨어져서 생각 정리할 시간 좀 갖자. 무슨 생각을 정리해. 자기야, 난 자기밖에 모르는 거 다 알잖아. 다른 여자들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자기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해. 어쨌든 바람핀 남편과 시어머니를 황급히 내보냈습니다. 두 사람 다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아기 앞에서 더 이상 큰 소리 내기도 싫었고요. 남편은 한 달간 시어머니 댁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또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난리도 아니었죠. 거기에 또 넘어가고 말았네요. 남편은 다시 제 집으로 기어들어왔고 좀 정신을 차렸는지 생활비도 한 100만 원씩 갖다 주고 출퇴근도 제 시각에 하더군요. 나름의 안정을 찾아갈 때쯤 저희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자궁암 말기래. 다른 곳까지 암이 다 퍼져버려서 손 쓸 수가 없는 단계인가 봐.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해 언니? 너무 무서워. 뭐? 엄마는 그렇게 되도록 인지도 못하고 뭐 하신 거야?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 안 가신 거야? 아, 이 일을 어쩌니 진짜? 일단 내가 엄마한테 가볼게. 엄만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최대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지만 이미 다 퍼져 있어서 의사들도 손 쓸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는 마치 유언처럼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혜야, 난 차디찬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다. 사람들의 온기 있는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저 세상 가고 싶어. 나한테 너랑 수진이가 전부잖니? 너의 곁에서 눈 감게 해줄래? 저와 여동생은 마지막 소원인 듯한 엄마의 말씀에 따라 엄마를 집으로 모셨어요. 일주일에 저희 집과 여동생 집 반반씩 모시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저희 집에 누워 계시던 엄마를 보고 남편은 싫어하는 눈치를 팍팍 주더군요. 자기야, 어머님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어머님 응급 상황 시에 대처할 수도 있고 좋잖아. 우리 엄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어. 엄마가 마치 유언처럼 집에서 편안히 눈 감고 싶으시다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드리겠어? 간병인도 있고 나나 당신이 직접 기저귀 수발까지 들지 않아도 되는데 대체 왜 그래?
뭐 우리 수연이 교육상에도 딱히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말이야. 우리 애기가 저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는 외할머니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겠냐고. 지금 뭐라 그랬어? 시체? 뭐 어머님은 나중에 저렇게 안 늙을 줄 알아? 사람 늙고 병 드는 거 다 똑같지. 장모님 보고 뭐라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거야? 당신 생각 없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진짜 잔인하기 짝이 없구나. 우리 엄마 보기 싫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진짜 집에 들어오지 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난 집에 안 들어오는 걸로 하지 뭐. 뭐? 네가 사람 새끼냐? 이 나쁜 놈아. 어차피 집구석에 잘 기어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아예 평생 들어오지 말아라. 남편과 별거 중이던 사이에 친정엄마는 병세가 위독해져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제가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죠. 엄마가 의식이 있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니 웬만하면 남사방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장모님 장례식에는 불러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은 장례의 모든 절차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었어요. 울기도 엄청 울고요. 뭐야,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제 여동생도 형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랄 만큼 정성을 다하더군요. 그 모습에 일단 모든 걸 덮고 다시 한번 부부 생활을 함께 하기로 했네요. 그 후로 5년 동안 남편은 생활비 월 50만 원씩 갖다 주며 생색을 엄청 내더라고요. 자기가 자존심 다 버리고 사업해서 번 돈이라면서요. 사업한답시고 일주일에 2, 3일 정도 외박하는 것도 계속되어 부부싸움도 잦았죠.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그렇게 말썽부리다 한번 잘해주면 거기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천하의 바보가 여기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팬티에 피가 비추고 아랫배가 아파와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가정검사를 다 해보더니 결과는 자궁암 말기. 종양이 너무 커서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더군요. 이럴 수가. 청천벽력 같은 큰 충격이었지만 엄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나 보다. 여동생한테도 검사 받아보라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론 우리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수연이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누가 키우지?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남편한테 맡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동생한테 맡길까? 별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일단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얘기를 꺼냈죠. 여보, 오늘도 일 때문에 늦어? 오늘은 좀 빨리 와줘. 긴히 의논할 게 있어. 대체 뭔데?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나 오늘도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그놈의 사업. 나 죽으면 그 사업 그만하고 내 유산으로 우리 수연이나 잘 봐줘. 집에 좀 들어앉아 있으란 말이야. 당신이 대체 언제 죽는데? 살아 생전엔 본인 돈 나한테 코딱지만큼이나 주면서 죽어서 마누라 유산 받으면 나야 땡큐지 뭐. 에휴, 대체 왜 내가 당신이랑 아직도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을까? 나 6개월밖에 안 남았대. 자궁암 말기래. 이제 만족해? 뭐? 자궁암 말기? 장모님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잖아. 자기도 자궁암 말기라고? 의사가 6개월 얘기해? 우리 자기 어떡해? 뭘 어떡해? 수연이 당신이 키워야지 뭐. 그러니 사업 때려치고 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병간호 좀 해주다가 이 집에서 살림하면서 수연이 키워줘. 적어도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까진 재혼하지 말고. 어? 자기야, 내가 간호 잘할게. 지금까지 너무 미안했어. 내가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갈게. 뭐 먹고 싶어? 일단 자기 좋아하는 꽃 많이 사갈게. 치킨? 족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다 사갈게. 됐어. 치킨 족발은 무슨. 집에나 들어와. 엄마가 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런지 그냥 좀 덤덤하네. 우리 아들 걱정에 마음이 찢어지지만.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이 집안을 꽃밭으로 다 꾸며놨더군요. 개가 천선을 한 건지 내 재산이 탐났던 건지 그날부로 남편은 180도 달라져서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죠. 생활비를 200씩 주고 요리를 해주고 매일 집 앞 꽃가게에서 꽃을 한 알음 사다 주었어요. 저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었고 약도 챙겨주었고요. 완전히 딴 남자랑 사는 것 같더군요. 제가 자궁암 말기라는 사실을 안 여동생이 전화와서 큰 병원 2군데를 예약해놨으니 재검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언니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면서요. 동생이 예약해놓은 곳에서 재검을 받아봤죠. 결과는 암덩어리가 아닌 양성 종양. 대학병원 2곳 모두 암이 아니라더군요. 양성 종양은 절제하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면서 절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무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에게 감사를 드렸네요. 기쁜 마음에 일단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여보, 나 암 아니래. 그냥 양성 종양이어서 떼어내면 일상생활 할 수 있대. 말기암 시한부 판정이 오진이었대. 뭐? 대체 어떤 게 정확한 거야? 그럼 시한부 아니라는 거야? 종양만 떼어내면 예전처럼 그냥 생활할 수 있다고? 여보가 요즘 내 앞에서 매일 기도해주고 꽃 사다주고 요리해주고 우리 수연이한테도 잘해준 덕분인 것 같아. 정말 고마웠어 요즘. 아, 그렇구나. 암이 아니었구나. 나 암인 줄 알았네. 그래, 뭐 축하해. 난 오늘부터 다시 사업에 매진해야 하니 좀 늦을 듯해. 어? 반응이 뭐 이리 뜨뜻미지근해. 내가 암이 아니라는데 기쁘지도 않아? 내가 시한부가 아니라는 게 기분 나빠? 솔직히 말하면 당신 죽으면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해서 잘해줬던 거지 뭐. 김수혜 여사님, 그럼 천년만년 사시겠네요. 축하드리옵니다. 뭐야, 내가 죽길 바랬다는 거야 그럼? 내 재산이 탐나서?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어쩐지 너무 오버해서 잘해주더라. 이 미친놈아, 네가 사람이냐 짐승 새끼냐? 내가 우리 엄마 유언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여지껏 살아줬는데 이젠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당장 이혼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나도 더 이상은 너 같은 깝깝한 여편네랑 못 살겠다. 살도 디륵디륵 쪄가지고 아줌마인지 할매인지도 모르겠는 너보다 새끈한 아가씨 찾아 떠나겠다 이거야. 그놈의 바람기는 여전하지?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집에 안 들어왔던 것도 다 바람피고 여자 만나려고 그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네 좋아하는 여자 품에 끼고 평생을 가난뱅이로 늙어 죽어라 이놈아. 아,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인간하고 계속 삶아떼고 살았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친정 엄마의 유언이고 뭐고 저 인간하고 이혼해버리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사업 자금으로 해준 돈만 해도 몇 억인데 쿨하게 안 받고 쫓아내버렸죠. 더 이상 전 남편과 말도 섞기 싫었거든요. 우리 아들 수연이는 가끔 집에 들어와서 같이 놀아주던 아빠가 그리웠는지 간혹 찾더라고요. 그때마다 아이와 놀아줄 수 있냐며 전화해봤지만 사업 때문에 바빠서 아이 얼굴 볼 시간도 없다는 냉혹한 답변뿐이었죠. 못난 애비를 둔 우리 수연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전 최대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하여 저 혼자 엄마 아빠의 역할을 했죠. 전 일을 다시 시작했고 가사 도우미를 써서 아이도 잘 케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우리 아들과 집 앞을 걸어가던 중 집 앞에 있던 꽃가게 아가씨가 나와서 꽃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저와 수연이를 보자 흠칫 놀라 다시 꽃가게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전 의아했죠. 엄마, 저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아빠 지금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안 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뭐? 저 꽃가게 아줌마가 네 아빠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저 아줌마랑 우리 아빠랑 엄청 친한 사이였거든. 내가 어렸을 때 저 아줌마랑 아빠랑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그랬어. 뭐라고? 너 그거 왜 그때 말 안 했어? 아빠가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거든. 비밀 지키는 게 재미있어서 말 안 했지. 그랬습니다.
남편이 주구장창 꽃을 사오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 꽃가게 여자랑 몇 년간 바람을 피우던 거였어요. 저 여자도 참 무서운 여자지. 절 보고 어찌나 언니 언니 하며 꽃 사가라고 여우짓을 하든지 세상 참 무섭네요. 전 꽃집에 가서 그 여자에게 따졌습니다. 전 남편하고 붙어먹던 사이였다고? 우리 애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다녀? 어디서 인연이?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깽판을 부려. 그 남자는 이미 간경화로 거의 다 죽어간다고. 지방 요양원에 시체처럼 누워있을 테니 한번 가보시오. 난 딴 남자랑 결혼 앞두고 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재수없어. 뭐? 재수없어? 유부남하고 붙어먹은 불려씨가 할 말이냐? 오호라, 결혼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네 신랑한테 다 까발려 버릴 테니 각오해. 뭘 까발려, 증거도 없으면서. 메롱이다. 얼른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일단 씩씩거리며 꽃집을 나와선 그 여자가 알려준 요양원으로 찾아갔어요. 전 남편은 간경화로 인해 까매진 얼굴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간호사 말로는 임종이 가까워졌다며 소지품을 갖고 가라더군요. 맨 처음엔 어떤 여자분께서 관여해 주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더라고요. 꽃집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 후로 정남역 씨 어머니가 와서 봐주시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이 요양원에 코로나가 돌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애기 아빠 소지품들 제가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전 시어머니는 코로나로 돌아가셨더군요. 전 남편은 소지품 상자를 열어봤는데 꽃집 아가씨에 대한 미련이 남았는지 같이 찍은 사진이 많더군요. 어이없게 제 사진은 하나도 없었고 우리 수연이와 롯데월드 가서 그 여자랑 전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우리 친정엄마 보고 시체처럼 누워있다고 한 소리 하던 전 남편이었는데 이젠 정작 본인이 시체처럼 누워있더군요.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고 말이죠.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나한테나 우리 식구한테 모질었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사진 밑에 웬 약이 있더군요. 검색해보니 발기부전약이었어요. 상당히 최근에 처방받은 것 같았어요. 간호사한테 문의해보니 간경화로 거의 다 죽어가는데도 발기부전약을 어디서 구해와서는 먹고 꽃집 여자 만나다가 병세가 심해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더라고요. 아휴, 이 미친 인간아. 죽기 직전까지 바람피고 싶더냐? 맨날 남성 호르몬 넘친다며 자랑하더니 끝끝내 여자 품다 죽는구나. 쌤통이다. 전 남편이 임종 직전이었어도 쌤통이라는 게 정말 저의 진심이었죠. 전 남편은 그 다음날 저 세상으로 떠났고 제 아들의 아빠이므로 최소한의 예의상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꽃집 아가씨와 전 남편이 찍힌 사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던 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여자가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으로 보이는 사람을 조용히 한켠으로 불러서 설명했죠. 안녕하세요. 전 신부 측 손님인데요. 신부 되시는 분이 몇 년 전부터 유부남이었던 사람과 노란한 여자예요. 초등학생이던 우리 아들까지 끌어들여 전 남편이랑 놀이동산 가고 했던 사진들 여기다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이 결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신랑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사진들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며 본인 가족들에게 가서 상의를 하더군요. 그 결과 그날 그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제가 신랑 한 명 살렸네요. 그 후 꽃집은 폐업하더니 그 여자는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씁쓸한 표정을 하고는 화장기 없는 부수수한 머리로 꽃가게를 정리하던 그 여자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꽃집 여자는 본인 결혼 파토난 게 억울했던지 절 노려보더군요. 뭘 째려봐.
딴 동네 가서 또 다른 유부남이나 꼬셔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불려샤.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날 보면 꽃사라고 알랑방구 낄 땐 스릴 있고 좋았지? 넌 평생 천벌 받을 거야. 본인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크게 대꾸는 못하고 다시 폐업 정리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쌤통, 바람 피웠던 이 여자도 쌤통이었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전 우리 아들과 평온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진 육아에 충실하며 재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전 남편한테 크게 대여서인지 이제 남자라면 죄다 바람둥이처럼 느껴져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돈도 있고 이제 다이어트해서 옛날 외모도 되찾았는데 가끔 외롭긴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저만을 사랑해줄 남자가 나타나긴 할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낫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